강용석 변호사님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과태료 징계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강용석 변호사님은 그 예전에 아나운서 비하 발언이라는 소위 아나운서 비하 발언이라는 걸로 언론에 좀 많이 회자가 됐고 결국 뭐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 건 아니었고요. 국회의원직은 이제 지금 하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회복됐죠. 얼마 전에는 어느 변호사의 위기 탈출법이라는 그런 강의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자기가 위기였는데 지금은 방송인으로서 그리고 어떤 뭐 새로운 직업군으로서 자기가 회복됐다. 이런 주제로 강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강용석 변호사님이 유죄로 인정받은 것이 무슨 범죄인지 아십니까? 모욕죄? 아나운서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강용석 변호사님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모욕죄 아닙니다. 명예훼손인가요? 아닙니다. 뭘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은 무고죄입니다. 무고죄. 왜 무고죄죠? 그 기자가 자기에 관련된 기사를 실은 그 기자가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라는 이유로 그 기자를 고소했죠. 그 기자를 고소한 것이 사실은 그 기자가 올바르게 사실 보도를 한 것인데 그 기자가 잘못 보도를 했다고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무고가 뭐냐면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한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사람을 공무원 또는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거는 국가를 약간 속이는 것이죠. 사실은 명확하게 그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국가기관에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하십시오라고 고소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걸면 걸리는 게 고소입니다. 어이구, 이런 너무 충격적인 표현인데 놀라셨죠? 걸면 걸리는 게 고소입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같이 회의석상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숨만 같이 쉬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이 변호사님? 예,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왜? 목격자가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때렸다라고 고소하면은 무조건적으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고소했잖아요. 그 사람은 무조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경찰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출석하세요. 고소당한 사람은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아, 내가 사업하느라 바쁜데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뭐 영장의 뜨거운 맛을 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보소를 당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고소를 당하면은 일단 경찰서나 검찰에 무조건 출석해야 됩니다. 특히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강력범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여성분이 고소를 했다. 그 남자분은 무조건 경찰서나 검찰청에 불려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돼요.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나오든지 또는 기소되든지 합니다. 근데 혐의 없음으로 나오더라도 혐의 없다, 증거 없다 나오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다, 혐의 없다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무고죄로 되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로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로 축약해서 말하면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내가 사실관계를 오인했다. 그런 경우 또는 내가 법리를 잘 몰라서 이게 죄가 된다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이게 법리적으로 따져볼 때 죄가 안 되는 거네요. 이런 경우에는 무고죄로 입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고죄로 걸려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아주 악의적인 경우에만 무고죄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죄 유죄 판결을 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고소사건이 무혐의로 떨어지잖아요.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무려 몇 %인지 아세요? 70%가 넘습니다. 넘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70% 내외야 됩니다. 무혐의 되는 70% 사건 중에 무고죄로 입건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고의로 사실은 그 사람 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무고한 경우 국가기관에다가 그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무고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법 위반 감정이 상당한 거예요. 그거는 약간 죄질이 안 좋습니다. 거짓말로 국가를 수사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불려나가서 조사를 받아야만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 불려나가서 조사받으면은 자신의 그 범죄 사실 기록부에 보면은 언제 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아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라는 것이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는 사실은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님은 무고죄에 대해서 형사처벌로는 1,500만 원의 벌금형, 대한변협에서 징계 내린 것은 1,000만 원의 과태료였습니다. 2,500만 원만 내고 무고죄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치렀죠. 물론 변협에서 징계로서 정직이나 이런 걸 취하지 않은 거는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뭐 판사님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변협의 징계위원회에 있는 분들도 알아서 판단하셨을 겁니다. 그 판단을 일단 존중합니다. 그러나 무고죄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은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